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9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6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윤달이 끝나고 이제 본달인 음력 5월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윤달에 생일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음력으로는 생일을 이제 못 찾아 먹어서 별로 안 좋다라고 해서 윤달에 태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요즘은 뭐 윤달에 이렇게 태어난다 하더라도 생일 자체를 음력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양력으로 해서 찾아 먹는 경우도 많고요. 옛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이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했기 때문에 음력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요즘 현대인들은 음력보다는 대체적으로 양력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크게 윤달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크게 윤달이라고 해서 뭐 마음 쓰고 그러실 필요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이모월 을미 1이 되겠고요. 일지는 을미가 되는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 하나, 오늘이 절기상 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하지 절입 시간은 13시 58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라고 하는 것이 월을 바꾸는 기준은 되지 않아요.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24절기가 이렇게 있는데, 월이라고 하는 것이 2월부터 11월까지, 원래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보는데, 시작하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인월이 시작하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2월부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양력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 다음에 8, 9, 10, 11, 12, 1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거보다는 우리 명리학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 3월 이렇게 쓰지 않고 인묘, 진월, 4, 5, 미월, 신유술월, 해자축월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 춘절인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 5,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절인 여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그 다음에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양력의 개념, 음력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양력 1월 1일 내지는 음력 1월 1일이 연이 바뀌는 기준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명리학에서 연이 바뀌는 기준은 뭐예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해년에서 경자년으로 바꿀 때는 경자년 들어갈 때 입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경제년 다음에 신축년이죠. 신축년일 때도 그 다음에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춘 을 기준으로 해 이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칩, 춘분, 진월은 청명, 고구, 이렇게 절기가 또 두 개씩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월과 연을 같이 바꾸는 기준이 되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월에서 묘로 갈 때는 경칩, 그 다음에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 4월은 입하, 그 다음에 5월은 망종, 미월은 소서, 신월은 입추, 6월은 백로, 그 다음에 술월은 한로, 해월은 입동, 자월은 대설, 축월은 소환이면서 다시 연이 바뀌면서 월이 바뀌죠. 그러면 뭐가 된다? 입춘이 되어야지만 또 연과 월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있는 것들은 연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월이 바뀌는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데, 뒤에 있는 것들은 크게 물론 이제 농사 짓거나 어떤 계절적인 감각을 보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24절기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칙적으로는 뭘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절기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걸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다 의미가 있지만은 명리학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연월이 바뀌는 기준들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단 이제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요 하지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요 동지라고 하는 개념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지라고 하는 5월이잖아요. 5월이 말씀드렸지만 화가 가장 왕성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월이 가장 음이 왕성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운적인 명력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5월이 가장 양기가 강한 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기가 가장 왕한 때 해당이 됩니다. 근데 5월 이라고 하는 한 달 내동 양기가 가장 강한 것이 아니고, 자월이라고 하는 한 달 내동 양기가 가장 강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일정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이 뭐냐면 양기가 가장 왕할 때가 어디 있냐면 하지가 되는 것이고, 하지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양기는 서서히 약화되는 것
약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이 음기가 가장 왕하죠. 음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추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월 중에서도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음기가 가장 왕한 피크 상한점을 찍으면서 동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음기는 서서히 약화되면서 양기가 조금씩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면서부터는 이때부터 일음이 이때부터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지가 지나면서 이때는 양이 시생을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사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춥고 어두운 것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밝은 것이잖아요.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그죠? 깊은 밤에서 낮 시간도 오시가 가장 양기가 가장 밝은 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하루를 놓고 보더라도 자시가 가장 음기가 강할 때에 해당이 되죠. 이거를 갖다가 12달로 놓고 봤을 때는 5월이 되는 것이고요. 양기가 가장 강할 때. 그 다음에 자월이 음기가 가장 강하죠. 그래서 여름 중에서도 하지가 어때요?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죠. 그 다음에 반대로 동지가 어때요? 밤이 가장 길면서 또 낮이 가장 짧은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죠. 또 동지는 일양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하기 때문에 동지에 뭘 해먹죠? 동지 팥죽도 이렇게 해먹습니다. 그래서 일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해 양의 기운을 받아야지만 1년 12달이 큰 틀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지도 중요하지만은 동지가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의 기준을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춘이 지나야지만 1년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 동지라고 하는 때에 일양이 시생하기 때문에 한 해가 바뀌는 기준을 경우에 따라서는 동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입춘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연이 바뀌는 기준은 입춘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이론이다라고 보시고, 동지설도 있구나라고 하는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걸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자, 이렇게 구궁표가 있죠. 여기서부터 자가 시작해서 축, 그 다음에 여기가 인, 묘, 진, 사, 오, 여기가 5월이 되겠죠. 미월, 신월, 유월, 술월, 해월, 다시 자월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각각 구궁마다 이렇게 그 24절기가 배속되어 있죠.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요 동지,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음양이 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주를 분석할 때 5월 하지 전이냐 하지 후냐에 따라서 사주 분석하는 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에 태어났을 때, 추울 때 태어났다 하더라도 동지가 지났느냐 동지가 전이냐에 따라서 또 사주 보는 기준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이론이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명식은 어저께 간목이었고요. 오늘은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이고, 그 을목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을목이 5월에 태어났는데 그 날이 어떤 날? 하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3시 58분에 들어오게 되는데, 큰 틀에서 하지 전이면 양이 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가 지나면서, 물론 당연히 양이 강하지만은 음이 일단 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일 먼저 또 일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간목은 양목이었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목은 대립목, 큰 나무라고 하면, 을목은 회목 내지는 회초라고 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는 화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초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큰 나무처럼 곧게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화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으로 쓰되,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없겠고, 반드시 목화 통명이 돼서 꽃을 화사하게 피는 것이 을목의 용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글쓰기보다는 따뜻한 병화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어떤 기운을 발산시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뿌리를 마르지 않게, 을목의 줄기를 마르지 않게 하고요. 또 물이 있어야지만 을목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어느 원령이건 간에 화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병화가 없을 땐 정화 당연히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없었을 때는 당연히 뭘 써요? 임수도, 개수가 없었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만, 병화 개수를 써서 배합하는 것이 을목한테는 조금 더 공력이 도움이 더 크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병화를 쓸 것이냐 개수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령이 어떤 원령이냐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써야 되는 원령이 있을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를 먼저 써야 되는 원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화를 먼저 써야 된다는 것은 동절, 즉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수보다는 화가 먼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같이 4, 5, 미월 같은 이렇게 여름에 화가 왕할 때 태어났을 때는 일단 화보다는 수가 먼저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같이 을목이 이렇게 5월에 태어났잖아요.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라고 하는 것, 일양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인 동지의 일양이 시작을 해가지고 5월이 되게 되면 양기가 가장 왕성할 때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양 중에는 목화가 다 양이 되는데, 양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화가 가장 대표적인 양인데, 양이라고 하는 양을 대표하는 화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화가 가장 왕한 시절이죠. 그래서 5월은 화왕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가 왕하면 기온이 어떻게 돼요? 기온이 서늘해지고 기온이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온이 뜨거워지죠. 매우 뜨겁고 또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목 같은 경우에는 원체 나무 자체가 크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가물어 가지고는, 또 을목이라는 것은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땅속 깊이 자기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물은 거 가지고는, 감목 같은 경우는 금방 시들거나 말라 죽지 않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금방 뭐 한두 시간만 바짝 햇빛이 난다 하더라도 을목은 그 뿌리가 말라버리고 줄기와 이파리, 꽃도 시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목에 비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온 건조한 이 여름 4월, 5월, 미월 다 마찬가지지만 5월이 가장 양기가 강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에 을목이 어떻게 돼요? 뜨거운 열기에서 말라 죽고 고사되지 않도록 도와줌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를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 5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개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취용을 해서, 먼저 얻어서 이 개수를 가지고 을목을 말라 죽지 않도록 을목의 뿌리와 줄기를 촉촉하게 해야지만 을목이 말라 죽지 않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만 생겨주는 것이 아니라 한여름에 뜨거운 날에 비가 오거나 물을 뿌리게 되면 좀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하다못해 개울 옆이라든가 강 옆에 있으면 도해지 아스팔트 있는 것보다는 훨씬 시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의 개념인 것이고, 아니면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도 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 바람도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부채도 수로 볼 수가 있는데, 전기를 써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개수로 볼 수 있지만, 선풍기라든가 또 좀 더 어려우면 부채 같은 경우는 개수가 아니라 임수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쓰느냐 임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공력은 좀 차이가 있겠고, 어찌됐건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5월에 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 을목은 말라 죽은 고목과 같은, 고목이라기보다는 말라 비틀어진 갈대와 같은 것이고, 수가 있으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화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의 성향 자체도, 개수가 있는 사람은 온화하고 인정이 있고 사람이 우아하고 품위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인데, 개수가 없다, 수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까칠까칠하고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짜증도 많이 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우 신경질적인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이고,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또 뭐예요? 금이 있어 주어서 금이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물이 금방 마르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을목도 화가 왕하게 되면 말라 죽지만은 화가 왕할 때 금이 없는 상태에서 수는 금방 물이 증발돼서 날아가 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에 뜨거울 때 아스팔트에다 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거는 수가 뿌리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만약에 하늘에서 뭐 충분하게 비가 내리게 되면 아스팔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다 식혀버리게 되면 물의 기운이 오랫도록 땅에 스며들 수가 있겠죠.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금도 같이 있어주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명식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일간은 을목, 그 다음에 을목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저께는 간목이 5를 봐서 상관이라고 했으면 오늘은 일간이 양목에서 음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대 음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갖다가 상관이 아니라 신격으로 놓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5월은 양목인 간목이 되었던 음목인 을목이 되었던 화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왕한 화 식신에 의해서 일간의 기운이 많이 설기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지로 다시 화가 한 점이 있다거나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요거는 갖다가 식신 상관을 나누지 않고 이거는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목화 진상 관격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목화 진상 관격이 됐든 중요한 건 뭐예요? 설기태가 설기과다하게 되면 왕한 화에 의해서 일간이 약해지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식신상관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인 수가 있을 수가 있겠고, 비견, 겁재인, 뭐가 있습니까? 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수가 없는 목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묘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임목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뭐냐면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약한 을목을 도와줄 수는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5월에 뜨거울 때 물이 없는 나무는 다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가 있는 전제에서,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목이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만 있는 것은 오히려 나무가 전체가 말라 죽고요. 오히려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줄 때는 이렇게 화가 왕할 때는 비견겁제인 목보다는 인성인 수가 있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5월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 인성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가 있죠. 미토. 그래서 을미일주가 되는데 이 미토라고 하는 토는 어떻게 돼요? 미토는 어떤 토? 미토는 습토예요, 건토예요. 그렇죠. 건토가 된다. 건토는 뭐예요? 마른 흙입니다. 자, 5월에 흙이 있는데 물기를 머금고 있다라고 하면 그 물기를 머금고 있는 땅에다가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땅이 바싹바싹 말라 있어요. 여러분들 여름에도 뭐 밭에다가 씨를 뿌릴 수가 있겠고 여름에도 뭐 화초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화분에 흙이 있긴 한데 그 흙이 물기가 하나도 없이 바싹 말라 있는 데다가 꽃을 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꽃을 심고 물 안 주는 사람은 뭐예요? 약간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죠. 예, 잘 아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미토라고 하는 건 건토이기 때문에 을목이 비록 미중 을목에 뿌리는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나무는 살 수가 있어요. 못 살? 당연히 못 살죠. 더군다나 오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오미 합화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야? 마치 사막에 있는 선인장인데 그나마 그 선인장이 물기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을목이 온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독설적인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월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뭐 정인이라 좋고 편인이라고 나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5월에 미토까지 와서 을목이 지금 고사해서 말라 죽을 상황에 이거 정편인을 나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물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물만 얻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금까지 얻게 되면은 이 사주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을목이 정관도 받고요, 정인도 받어요. 정관과 정인의 용도가 반드시 있겠죠. 사람이 인자해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정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반듯한 그런 품격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을목이 뿌리도 미약하나마 뿌리도 돋기
때문에 근기도 있겠고요. 사람이 꼼꼼하면서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 덕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고 부모 덕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 그거는 연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연지에 뭐가 있어요? 자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국세가 확 틀어졌습니다. 오화가 좀 잘 보존된 격국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수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진짜 좋은 사주가 되는데, 이게 만약 경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경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괜찮은, 경신 신금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죠? 경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금이 경금이 신의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여기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을목이 화항절에 태어나서 오미합화하더라도 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목은, 이 목은 굉장히 좋은 화초로 자랄 수가 있죠. 하다못해 경신이 아니더라도 경진이었다 하더라도 이 진토는 왕화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겠고, 임수가 진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에도 생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국세가 아쉽게도 뭐예요? 자수가, 연지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좌우상충하겠고, 자수가 있다 하더라도 임수의 뿌리가 깨지는 것과 같고, 경금은 뿌리가 없어요. 선생님, 미토가 금을 생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끼 눈을 하고 쳐다본들 뭐예요? 미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건토, 마른 흙이기 때문에 마른 흙은 금을 생한다 못 생한다? 역시 못 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건토가 금을 생한다라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시면은 제가 할 말이 잃게 되죠. 그래서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습토, 물기가 있어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경금, 정관, 정의를 거쳐서 좋은 국세였는데 연지가 자수임으로 인해서 사주 국세가 많이 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좌우 상충돼서 자수가 좀 깨져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오화도 상해를 입습니다만,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면은 요 자수는 살아 있어요. 요거는 좌우 상충되지 않고 요것만 좌우 지지로 좌우 상충되기 때문에 연지에 자수는 살아 있어서 임수의 뿌리가 되고요. 자, 미토가 건토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자수가 첩신 붙어 있게 되면 미토가 물기를 빨아들이는 거하고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미토가 약간 습토화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화 투출된 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화 투출돼도 크게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을목이 또 미근이나마 미중 을목에 통근했기 때문에 양간 같은 경우는 좀 왕하면 좋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너무 왕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간신히 뿌리만 두더라 하더라도 을목은 음간은 강약이 그렇게 치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병술이 되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병자는 자수를 얻어서 수가 살아난다라고 하지만, 병술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건토죠. 그 다음에 화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충돼서 수기가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건토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수가 금이 어떻게 되냐면 뿌리 둘 곳이 없겠죠.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더 조열해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중간에 남자를 태어났을 때 이렇게 병술대우는 10년간은 물론 세운에 따라서 좀 장단점은 가감될 수는 있겠지만, 이때는 병술시가 되었을 때 병술년은 좀, 병술대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경진 같은 경우에도 지지로 이렇게 진토, 습토를 보고 경금이 특출해서 수를 생할 것 같지만은, 이 경금은 수를 생할 수가 있어요. 진의 생주를 받는다고 하면. 근데 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토 얻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 진토는 을목이 뿌리를 줄 수가 있어요. 습토이기 때문에. 일단 을목하고 서로 탐합하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무인기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데 뿌리는 들 수 있을지언정 무토, 기토가 투출해서 수를 갖다가 파극하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그러한 생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정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경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생시죠. 왜냐하면 좌우상충됐는데 축미충이 됐어요.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고 금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경금 요 축에
다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약하더라도. 근데 이것이 축미충이 되게 되면 축중의 개수, 신금이 다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뿌리를 떤 임수경금들이 다 뭐가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갑신을 유시도 이렇게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신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요거는 임수경금이 다 신의 뿌리를 둘 수 있겠고, 갑목을 얻게 되면 을목이 등락의 갑, 요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유시 같은 경우는 유금이 되게 되면 금의 유금의 뿌리를 둬서 임수를 생할 수 있지만은 공력은 신을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중요했던 것 하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절기가 변함으로 인해서 사주를 볼 때, 사주를 감명할 때 어떤 기준이 바뀌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